김대성 원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원장님은 늘 병원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명절에도 혹시 바빠서 고향에 갈 시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가지는 못하고 네. 주로 집 근처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교과서적으로 답해주셨는데 우리 원장님 솔직히 명절 증후군 안 느끼세요? 뭐 집안일 좀 안 하세요?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와이프가 명절 증후군을 많이 느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그래요? 지켜볼 때 안 도와주시나요? 안 도와주시는군요. 숨을 길게 쉬셨어요. 네, 도와줘야 되겠죠. 네. 저는 남편이지만 원장님 반대로 저는 이게 관절이 너무 안 좋아요. 왜요? 이번 명절 때 너무 많이 도왔거든요. 네, 아이고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 근데 제가 건강 365도 김대성 원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레이더망 포착을 했습니다. 빠밤 불교시죠? 네, 불교 맞습니다. 어떻게 네,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석굴암 불국사를 만든 분의 이름이 이제 김대성. 네, 이름이 같아서 왠지 불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대표 원장이시고 관절센터 장이십니다. 여기에다가 자 애견 키우십니까? 저희 집은 아직 개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견주 관절학회에서 이제 이 견주가 그 견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무슨 견주예요? 네. 견주 관절은 네. 견은 어깨를 말하는 것이고 주관절은 우리가 팔꿈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랑 팔꿈치를 전문적으로 진료를 보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깨가 언제부터 통증이 있으셨어요? 이건 50견이 아니고 석회성 건염입니다. 석회 건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50견, 회전근개 파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깨 질환이죠. 하지만 어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석회성 건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어깨 관절의 힘줄에 석회가 끼어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석회성 건염. 이 질환에 걸리면 심한 어깨 통증으로 한숨도 못 자고 어깨를 움직일 수도 없어서 아주 괴롭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여성에게 많다는데 사실 그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어깨 통증을 단순히 여기고 증상들을 방치하게 될 경우 더욱 악화돼서 치료로 끝날 일도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회성 건염. 이제 참지만 말고 정확하고 섬세한 진단을 통해 말 못할 어깨 통증으로부터 벗어나자고요. 근데요, 네.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요. 보통 저희가 뭐 관절이나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네. 의사 선생님들께서 보니까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집에서 운동 꾸준히 하세요. 이런 말씀을 꼭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과연 네. 운동을 하실까? 바쁘셔서 못 하시지 않나요? 예리하다. 맞습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네. 이게 참 시간을 내서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아침에 해진 돌 때 병원 진입층을 이제 걸어서 올라가 보는데 우와. 그 정도만 해도 네. 다리에 힘이 생기고 숨도 적당히 차고 괜찮더라고요. 네. 지금은 더워서 좀 쉬고 있는데 시원해지면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절센터를 찾는 환자들 가운데 보통 어떤 부위의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찾게 되나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무릎 환자가 가장 많았었는데 네. 요즘에는 레저 활동이나 뭐 테니스, 야구, 배드민턴, 골프와 같은 스포츠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깨 환자도 무릎 환자만큼이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사실 나이 들면 많이 아픈 데가 생기잖아요. 저도 그렇죠. 예전엔 네. 잘 몰랐는데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네.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이해하시죠? 그럼요. 네, 아픈 부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석회성 건염인데요. 네. 저희가 흔히 50견 회전근개 파열은 이 시간에 여러 번 다뤘었는데 네.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다른 질환들과 비교했을 때 석회성 건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50견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을 우리가 어깨의 대표적인 3대 질환이라고 합니다. 50견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염증이 생기면서 쪼그라드는 병입니다. 우리가 어깨를 보통 팔을 들게 되면 관절 주머니가 같이 함께 늘어나져야 되는데 오십견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팔을 든다든지 뒤로 돌리는 동작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본 듯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어깨 힘줄인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회성 건염은 어깨 힘줄 안에 이런 하얀 돌이 박혀 있는 것이고요. 여기 그림과 같이 크고 무거운 돌을 들고 있으면 어깨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엑스레이에서 보듯이 이 작은 석회가 어깨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환자분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네. 아까 얘기한 이 3대 질환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얘기할까요? 저는 근데 설명을 네. 들어보니까요. 아까 회전근개 파열이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거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끊어지면 이게 제일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야기할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회전근개 네. 파열. 네네. 오.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네. 석회화 건염이 더 아플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돌이니까. 예. 바로 오늘 자세히 알아볼 석회성 건염입니다. 네. 그 이유는 뒤에 나오겠습니다. 뭔가 좀 흥미진진한데요. 지금 나올 듯 하다가 말았어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60초 후에 제가 60초 안에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요 좀 고민이 있어요, 원장님. 집에서 스마트폰 너무 자주 하거든요. 특히 침대에 누워서. 그러면 행복한데 다음 날은 이 어깨 통증 때문에 맞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근육통으로 봐야 될 거야, 아니면 이런 습관들이 석회화 건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설마. 요즘은 핸드폰이 없이는 못 사는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사는 인류를 뭐 포노 사피엔스라고도 하더라고요. 엎드린 자세처럼 이런 경직된 자세로 있다 보면은 근육이나 근막이 긴장하게 되고 근육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깨에 석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자세만으로도 급성 염증이 생겨서 석회성 건염이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회성 건염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찾아오는 건가요? 아니면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인가요? 예, 남녀노소 모두에게 찾아올 수는 있고요. 네.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가설로 보통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깨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고 이런 손상된 조직이 정상 조직으로 재생이 되었다가 또 손상되고 또 재생되었다가 반복적으로 하다가 정상 조직으로 재생이 되지 않고 석회로 침착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어깨로 가는 혈액순환에 감소가 일어나면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것이 또 석회를 침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깨 힘줄이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은 다시 재생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또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 이 석회성 건염이 주로 어깨 부위의 특정 부위에만 나타나나요? 아니면은 다양한 부위에 걸쳐서 이 석회화라든가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어깨는 4개의 힘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극상근이라는 힘줄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깨가 팔을 들 때 이 견봉이라는 뼈 밑으로 어깨 힘줄이 들어가게 되고 어떤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마찰이나 충돌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앞쪽의 힘줄이나 뒤쪽의 힘줄에서 그런 마찰이 일어난다면 거기에서도 석회성 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크기는 한 1에서 35mm 정도 되고요. 5mm 이하의 작은 크기에서는 통증을 크게 못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네. 노화가 원인일 수 있고 어떤 네. 인대는 힘줄이 늘어나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석회성 건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요? 네, 석회성 건염은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네, 어깨 통증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너무 환자분들이 아파하십니다. 환자분들 얘기하기로는 불이 나는 것 같다, 칼로 찌르는 듯하다, 너무 아파서 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밤에 통증이 심해서 숙면을 취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석회가 클 경우에 야간통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오십견 같이 강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나 기능 저하, 야간통이 더 심해집니다. 제가 뭐 극심한 통증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진짜 원장님 말씀으로 들으니까 확 뭔가 와닿네요. 맞아요. 근데 앞에서도 왜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뭐 혈액순환 안 되고 노화 말씀하셨으니까 저 촉이 왔어요.
명탐정 철원이지 않습니까? 잘 발생하는 나이대가 혹시 40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요? 네, 전 연령에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네. 주로 40대에서 50대에서 가장 호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보다는 네.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왜 하필 남녀노소 이렇게 했는데 왜 하필 여성이 또 가장 많이 걸리나요? 왜냐하면 특히나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갱년기로 고생을 하시거나 폐경기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때잖아요. 근데 하필 그때 또 석회성 건염까지 온다. 그러면 진짜 너무 좀 슬픈 현실일 것 같은데 왜 하필 40대, 50대에 많이 나타나나요? 50견에서와 마찬가지로 요즘은 40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40대 이후로 어깨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폐경기와 같은 호르몬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가정주부님들은 집안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팔이 10개라도 모자란다고 할 정도로요. 그래서 집안일로 인한 이런 반복적인 어깨 부하가 원인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혼자 사는 남성들도 요즘에 많이 계신데 집안에서 네. 설거지 또 오래 하고 방바닥 열심히 걸레로 닦고 문지르고 그러면 이제 무릎이라든가 어깨 같은데 관절이 또 탈이 나기 쉽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반복해서 어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호발을 하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생기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이런 어깨에 부하가 걸리는 스트레스가 걸리는 잘못된 자세로 일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복적으로 어깨를 쓸 때 조심해라.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깨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집안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돌리고 시작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네. 근데 병의 시기에 따라서 어떤 통증의 정도가 다를까요? 네, 시기에 따라 통증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시기는 석회가 생기기 전 단계, 생성되는 단계, 그리고 생성 후에 흡수되는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석회가 전기 때는 힘줄 세포가 연골 세포로 바뀌게 되고 생성기에 접어들면서 칼슘이 형성되어 석회가 침착하게 됩니다. 이때는 석회의 모습이 분필 가루 같은 이런 모습이고 네. 이게 딱딱해지면서 돌처럼 됩니다. 정상으로는 크게 아직까지 통증이 심하지는 않지만 무리한 통증이거나 만성적인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석회가 흡수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는 돌이 녹아서 이런 치약처럼 물렁한 상태로 됩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침착된 석회 주위로 이렇게 빨갛게 신생혈관이 형성되고 여기에 염증세포가 모여서 염증이 유발됩니다.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주변을 압박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우리 여기 옆에 있는 화산처럼 결국에는 석회가 힘줄을 뚫고 터지게 되면 옆에 MRI처럼 하얗게 염증이 퍼져서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이신데 네. 단계와 경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렇게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 작은 석회로 오셨고 이때는 통증이 크지 않아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하고 호전되셨는데 2019년도에 다시 아파서 오셨습니다. 저기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 하얀 석회 부분이 더 커져 있고 색깔도 더 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오셨는데 여기 보시면 하얀 부분이 좀 옅어지고 색깔이 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2015년도, 2019년도까지는 석회가 생성되는 단계였고 2021년도에 흡수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 병원을 잘 찾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진짜 내가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안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저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석회성 건염은 말씀하신 대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아프다. 그래 응급실을 실제로 갔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응급실에 찾을 일은 거의 없는데 이 석회성 건염이 응급실을 찾는 대표적인 병입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밤새 참다가 못 참고 응급실 들러서 링겔 맞고 진통제 맞고 좀 안정되었다가 네. 아침에 다시 아파져서 외래로 찾아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팔이 너무 아파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울상을 지으면서 그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듣기만 하고 제가 직접 겪어본 게 아니니까 얼마나 아픈지 감이 안 오잖아요. 어깨 통증이랑은 또 다른 통증인가요? 어깨 뭉침이랑은 좀 또 다른 통증인가요? 어깨 뭉침은 우리가 어깨를 격렬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경직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은 어깨 우리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긴장되어서 뭉치는 현상이고요. 석회성 건염은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어깨 힘줄에 하얀 돌이 생기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라서 둘은 서로 다릅니다. 보통 어깨 뭉침은 쉬거나 물리치료로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석회성 건염은 그렇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회성 건염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슬라이드 보니까 뭐 사진 계속 나오던데 엑스레이로 진단이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네. 석회성 건염은 엑스레이에 이렇게 하얀 알갱이나 하얀 이렇게 돌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힘줄 쪽에 석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음파라든지 MRI를 찍는 경우도 있는데요. 교림에서 같이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염증이 너무 심해서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때도 이렇게 MRI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평소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가 있으면 석회성 건염에 걸리기 쉽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예, 갑상선이나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에서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대사 기능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이나 오십견 같은 그런 어깨 질환이 호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에 있는 경우에는 오십견이나 석회성 건염 같은 어깨 질환이 5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또 양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이 진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니까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빨리 뭔가 제가 뭐 치료해주고 싶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왠지 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에 비해서 치료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네, 석회성 건염은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보다 치료 기간이 짧고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래요? 예, 회전근개 파열을 예를 들면 회전근개가 찢어지면 우리가 봉합을 해야 되고 또 아물어야 되고 또 재활하는 시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오십견의 경우에도 염증 치료뿐만이 아니라 굳어진 관절을 이완시켜주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석회성 건염인 경우에는 염증만 치료해줘도 상당히 호전을 보이고 있고요. 뒤에 남아있는 석회에 대해서는 없애주거나 줄여주는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이 통증은 심하지만 그래도 치료가 또 빨리 될 수 있다니까 참 다행인데 궁금한 게요, 원장님. 네. 석회성 건염에서 이게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이 될 수도 있나요? 네, 석회성 건염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한 13% 정도 동반된다고 하고 있고요. 네. 이분처럼 이렇게 엑스레이에 석회가 보이고 있는데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아서 시행한 MRI상에 파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상에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의 파열이 보이고 옆에 하얀 가루두인 석회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서 석회를 끌어주고 찢어진 힘줄은 봉합해 주었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질문 하나 더요. 네. 그럼 혹시 오십견이 생기기도 하나요? 네, 오십견은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늘어진 관절막이 쪼그라들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정상적인 소견을 보시면 이렇게 하얗고 깨끗한 소견이 보이는데 오십견인 경우에는 이렇게 빨갛게 염증이 모여 있고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십견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석회성 건염입니다. 오십견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나 생활의 불편감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치료도 염증 치료와 석회 치료뿐만이 아니고 어깨 관절을 늘려주는 운동 치료를 해야 되므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어깨가 아프면은 병원을 찾기보다는 일단은 뭐 찜질을 한다거나 파스를 뭐 약국에서 사다가 이제 붙인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통증이 사라지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네.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지는 않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보통 양쪽으로 찍는 경우도 있는데 우연히 반대편에 석회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35% 정도에서는 무증상으로 있고요. 사이즈가 5mm 이하인 경우에는 거의 통증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자연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석회성 건염을 치료할 때 앞에서 염증을 좀 잡는다, 약물 네. 치료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심할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석회성 건염은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을 보입니다. 네. 급성 통증을 관리해 주면 되고요. 약물 치료, 주사 치료를 해서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 체충교파 치료를 하면서 석회를 분해해 주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재생을 도우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경우 또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10% 이하에서 관절경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엑스레이상에 석회가 보이고 있고요. 관절 내시경상에 이 하얀 석회가 벌써 힘줄을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늘을 탁 찔러보면 석회가 이렇게 분출되듯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거해주면 수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치료 방법 중에 가장 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요즘 근데 보면은 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들도 많이 하잖아요. 석회성 건염이랑 줄기세포는 좀 상관이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업계에서 줄기세포로 치료는 아직 하지는 않고요.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은 일단 급성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이후에 석회가 큰 경우에는 체충교파 등을 해서 석회를 줄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 후에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술 후에 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네, 수술이라는 것이 어깨 힘줄 안에 석회를 제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재생이 될 때까지는 한 2, 3개월 정도는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어깨 통증이 계속 되게 되면 삶의 질이 참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밥 숟갈 이렇게 들기도 힘들어지고 이만저만 그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닐 텐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예방만 잘 한다면은 이 통증을 미리 좀 이렇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어깨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루에 3,000번 이상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지개를 펴고 네.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어깨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기계처럼 고장이 나겠죠. 네. 그래서 어깨를 관리하는 방법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어깨를 건강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김대성 원장님 말씀만 듣고 있어도 제 네. 어깨가 가볍고 그렇습니다.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